쌤, 두 가지 색상 사용하셨나요? 첫 터치 시 사용하신 색상이랑 뒤에 사용하신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음, 네, 처음에는 보통 입술을 이제 중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중화를 시키고 나서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약간 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색상이 어쨌든 이게 시술을 할 때는 다 같이 어우러져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입술 반영구 후에 사람 만나는 거 지장 없겠죠? 네,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다음날 아침이 제일 이쁘거든요. 이렇게 살짝 볼륨감이 있어서 이게 막 너무 과하게 부은 게 아니고 살짝 통통하게 부어가지고 어렸을 때 입술 같은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이쁩니다. 입술 반영구 후에 퉁퉁 붓나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퉁퉁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퉁퉁 부어서 이렇게 좀 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많이 상처가 많이 가니까 이렇게 퉁퉁 붓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게 막 했을 때 퉁퉁 붓는 거고 다음 날은 조금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튿날은 살짝 붓는 건 정상이에요. 아이라인 할 때 붓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가장 심하게 부을 때는 막 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부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0분, 1시간이면 가라앉거든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네. 시술 직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시술 직후 통증 어떤 통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안정제 이게 다 끝난 안정제가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끝나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보통 다 끝나고 시술 다 끝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후에 약간 좀 쓰라리긴 해요. 입술이 이렇게 말할 때 오므릴 때 약간 쓰라리긴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큰 통증은 아니에요. 통증이 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바로 약 처방 받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 문신은 몇 개월이 지나야 색이 발색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입술 문신 이게 색이 옴브레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그래도 이게 입술 각질이 떨어지고 나서도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떨어져도 발색이 한 2주, 3주 후에 발색이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피부가 살짝 두꺼운 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얼굴에서 좀 두꺼운 편에 속해요. 각질이 수시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신체 혈액순환과 관련해서 매일 입술색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어느 날은 좀 입술이 붉어서 내가 한 시술한 색상이 더 이렇게 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창백해 그냥 내 자체가 창백한 거예요. 그러면 색이 또 좀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술 리터치는 얼마나 있다 하나요? 네, 보통 이제 리터치 하는 거는 모든 시술을 한 달 후, 2달 안에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거든요. 입술 같은 경우에 한 달 반 이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텐션을 세게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텐션 강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요. 네, 아주 세게까지 당길 필요는 없고 그래도 주름은 펴질 정도가 돼야 이게 주름 사이사이도 색이 들어가니까 펴줄 정도가 돼야 돼요. 하다 보면 이게 시술을 하다 보면 붓기가 생기거든요. 입술에 입술 건들면 잘 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기가 생겼을 때 뭐 텐션을 굳이 세게 안 줘도 어느 정도 살짝 붓기가 있기 때문에 매끈해지면 또 시술이 잘 되거든요. 그때 또 예, 그렇게 아주 살짝만 줘도 된다. 좀 펴줘라 주름만. 네, 그 정도입니다. 원장님, 니들폭을 넓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니들폭, 제가 아마 폭을 좀 넓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뭐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손의 움직임이 넓게 할 수 있으면 넓게 하고 짧게 해야 되는 부분은 짧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술 후 헤르페스 때문에 입술 시술이 두려워요. 조언 부탁드려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 네, 헤르페스. 이거 수포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 수포는 부작용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이게 시술할 때 제가 해보니까, 이 약간 제 컨디션도 그렇고, 고객 컨디션도 그렇고, 다 좋아야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특히 고객 컨디션을 좋게 하고 오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생리 전이나 할 때쯤 오시면은 이제 신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선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또 하게 되면 또 입술을 시술하게 되면 수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조금 피해서 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시술을 하고 나서 또 수포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미리 공지를 좀 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시술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압하고 일정하게 고르게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위생을 꼭 지키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하는 거. 네, 그거는 안정제를 어떻게 발라야 할지가 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제를 정말 잘 바르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시술하는 거. 그게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복불복이라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 미리 계속 공지를 해주고 수포 생길 수 있다. 그거를 알겠다. 내가 수포 생겨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포가 생겼다. 이러면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포는 보통 3일, 시술 후 3일, 4일 정도부터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시술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하면 화수, 목요일, 금요일 이때 수포가 딱 하고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포 그 다음 날은 딱지가 안 떨어. 다음 날 저녁부터 조금씩 딱지가 이제 생겨서 각질이 생겨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그럴 때 손으로 뜯거나 일부러 막 뜯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 재생크림 그리고 연고제 같은 거 재생크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입술은 계속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틀날 저녁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은 저녁까지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술 후 이튿날째, 시술 후 2일 후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수포도 안 나고 다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손으로 막 만지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날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3일째, 4일째 고객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수포 났는지 또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수포가 났어요. 그러면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수포가 일어났으면 이게 수포라는 게 약간 이게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짜고 싶어요. 이게 물집이 생기기 전에 이게 막 아프면서 간지러운 그 느낌이 생겨요. 저도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6번 중에 2번 정도 수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수포가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자면, 직물을 짜내고 막 딱지 뜯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포가 계속 오래가고 더 번지거든요. 옆으로 그 직물 난 거를 타고 막 이렇게 번져요. 그러니까 직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직물이 나요. 얘가 자연스럽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번지지 않게 빨리 닦아줘야겠죠. 잘 그 면봉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고, 그리고 절대 짜지 말고, 절대 일부러 짜지 말고, 그렇게 직물은 이렇게 잘 번지지 않게 닦아주시면 되고, 재생크림 바를 때에도 아니면 그 약국에 처방받은 크림을 바를 때에도 이게 교차돼서 이게 수포가 없는 부분과 수포가 있는 부분은 따로따로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한꺼번에 막 문대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포가 안 난 부분을 잘 바르고 분리해서 수포가 난 부분은 따로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면 잘 번지지도 않고 금방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꼭 숙지시켜 준다는 거, 그걸 꼭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포가 나도 그냥 이게 날게 낫고 수포가 낡게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부작용이다 뭐 어떻게 막 일이 커지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포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자극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입술은 몇 번의 리터치가 필요하나요? 주기는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하면 되나요? 1회 시술의 색깔은 하나도 안 먹히고 반면 각질은 엄청 벗겨졌거든요. 뭐가 문제죠? 네, 입술 리터치는 한두 달 뒤가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달 반 이후가 좋은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정말 입술이 막 너무 두꺼워서 안 들어가고, 내가 좀 기술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지 뭐 두 번째 해도 잘 안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뭐 한 번 더 해서 만족도를 더 드리는 게 앞으로의 그 발전이 되니까 고객에게도 만족 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1회 시술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각질은 또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먼저 각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각질 먼저 제거한 후에 시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각질 제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술 전에 바로 각질 제거제랑 이렇게 그거를 그 네일 그 손톱 정리하는 파일 있잖아요. 조그만 게 있어요. 좀 작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게, 그걸로 좀 각질 제거 해줘도 괜찮으니까 각질 제거 후에 시술을 해보세요.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입술 시술을 한 번 하는데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제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은 터치하실 때 바늘 끝을 피부에 살짝 놓고 빼지 않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윙하시듯 놓고 빼고 하시는지요? 네, 이것도 스윙하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윙하면서, 네, 그게 닿는 거예요. 스치듯 보이시죠? 네, 약간 뜯기는 거예요. 그 바늘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은 자기 입술 라인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엄마 입술에 연습했는데 진작 알았음 이렇게 해드릴 걸 그랬어요. 모든 입술 문신 디자인이 다 저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입꼬리 보정이 살짝 필요할 경우에만 저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입꼬리 약간 좀 올리는 그 디자인을 해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입이 올라간 입술을 좋아하죠. 근데 꼬리가 대부분이 올라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는 디자인이 들어가 줘야 돼요. 내 입술 그대로 하면 많은 분들이 입술이 그렇게 이쁘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의외로 또 적어요. 입술 라인이 없어진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좀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미적인 감각을 약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자마다 약간 또 보는 각도가 다르고 모델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윗입술이 너무 작은데 살짝 오버립으로 문신하면 티가 많이 날까요? 네, 오버립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런 입술 라인이 좀 뾰족하게 좀 진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 오버립 하면 이게 그런 입술 그 라인에 넘어가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입술이 둥근 형태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과하지 않게 한 겹 정도? 한 라인 정도 넓혀주는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버립 하면 나중에 이상해지나요? 네. 그러니까 오버립을 너무 이상하게 하면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입술 너무 밖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입술에 한 겹, 한 층 위에, 한 층 크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술 세 개, 입술 색 있잖아요. 입술 색이 있는 부분에 한 층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피부 장력을 뚫지 못하고 니들이 피부에 색을 주입하지 못했어요. 원장님 영상 보면 매우 얕게 살살 터치하는데도 색이 잘 들어가는데 신기합니다. 혈이 비치지 않을 정도의 깊이 같은데 어떻게 이리 착색이 가능한죠? 혹시 제가 각질 제거가 덜 돼서 그런 걸까요? 네, 각질 제거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피부가 두꺼워서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매번 잘 주입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진짜 각질 제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입술은 표피 위에만 정말 살살살살 이렇게 스크래치 내듯이 하면 정말 싹 흡수되거든요. 그 색이 물들어요 정말.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 그 정말 약간 입술의 표피 위를 살짝 내가 뜯는다, 긁어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한번 니들을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색이 딱 들어갔을 때, 아, 이 머신의 그 감각, 내 손의 감각이 딱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만 이제 한번 체감을 하시면, 아, 이거다 하고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금방 부어버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부으면 색이 안 들어가서요. 음, 그 분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원래 입술이 잘 부어요, 붓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에 딱 스칠 때 압이 굉장히 셀 수도 있어요. 입술이 한번 이렇게, 입술이 가장 잘 붓죠? 그 왜, 뭐, 입술이 이렇게 타격만 돼도 입술이 좀 부어 올라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닿을 때 굉장히 스치듯 닿아야 돼요. 갑자기 세게 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치듯 닿으면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부어 오르거든요. 그럴 때, 근데 이제 부을 때 살짝 텐션이 잡아지기, 자연스럽게 텐션이 잡히기 때문에 색이 또 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답이 없고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부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 머신, 내 머신을 내가 잘 사용하는 그거를 감이 딱 왔으면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신으로 한번 고무판이나 풍선을 이용해서 한번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이 딱 감이 오는 그 느낌 그것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 한두 번으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러 번 해보시면 뭐 고객이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리터치가 있잖아요. 디자인만 그래도 잘 해주시면 리터치 할 때도 좀 잘 해드려서 만족스럽게 색깔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만 아시면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입술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면적도 넓고 색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좀 체감을 하면 성공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색깔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입술도 되게 이뻐지고 되게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해서 또 좋은 그런 경험들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